한 권으로 끝내는 영문법 개념 비법서 메타그래마 주자와 함께 의문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그래마 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장 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데요. 품사라고 하는데 몰라서 묻는 부분, 몰라서 어떤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요.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자,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의문문으로 만들 텐데 그 몰라서 묻는 부분이 무슨 자리냐에 따라 가지고요. 의문 대명사라는 게 있고 의문 형용사라는 게 있고 의문 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뭐라고요? 몰라서 묻는 부분이 무슨 자리냐에 따라서 의문사도 종류가 나뉘어진다. 그러면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몰라서 묻는 부분이 우리가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중에 하나를 모른다? 그걸 알고 싶다? 그때 쓰이는 의문사를 우리는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what이라든가 who라든가 whom이라든가 which라든가 whose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hat 같은 경우는 무엇, 또 who 같은 경우는 누가, whom 같은 경우는 누구를, which 같은 경우는 어느 것, whose는 누구의 것, 이런 의미로 의문 대명사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자, 지금 보세요. have라는 단어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지금 have가 먹다라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What will you have for lunch? 이러면 너 무엇을, 목적어를 지금 몰라서 물으니까 없잖아 지금. 그래서 무엇을 너는 먹을 거니 점심으로. 이렇게 목적어를 몰라서 묻는 경우는 의문 대명사가 온다. 또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자료. 그 부분이 생략됐다면 의문 대명사. 해석도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없었다면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문 형용사는 뭐냐?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물론 뒤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 하나가 생략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의문사가 필요한데 바로 뒤에 명사까지 있다면 그때 필요한 의문사는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what, 이때 what은 무슨 이란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 which, 이때는 어느, 그 다음에 whose, 이때는 누구의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What subject do you like? 분명히 like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가 와야 되나 이렇게 싶은데 지금 의문사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의문 형용사가 필요한 건데요. 해석은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슨 과목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무슨 과목을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문 부사는 뭐냐? 자, 우리가 부사는 필수 성분인가요? 제외할 요소인가요? 맞아요. 제외할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필수 성분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유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방법을 나타내거나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부사잖아요. 그래서 부사를 몰라서 묻는 경우에 쓰이는 의문사를 우리는 의문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 방법을 나타낼 때는 how가 오는 거고요.
물론 how tall, how old 다른 의문 부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필수 성분이 생략됐을 때는 의문 대명사가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제외할 요소인 부사를 장소나 때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필수 성분이 아닌 것들, 그때 묻는 의문사는 바로 의문 부사다.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특히 뭐 중학교 때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복잡한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where를 쓸래? what을 쓸래?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품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where는 부사라는 것, what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쓸 거냐, 이걸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품사가 다르면 품사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품사를 필요로 하느냐. 지금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있죠. 그리고 go는 가다라고 하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다른 필수 성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수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대명사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부사의 의미를 지닌 where, 이것이 오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다른 경우는 반드시 품사로 접근을 해라. 자, 의문사의 종류가 뭐다? 몰라서 묻는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 그 다음에 의문 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타그래머 저자와 함께 의문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